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서사 부분의 시작입니다. 처음 도입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네, 서사 시작되는 부분이죠. 네, 서사 시작되는 부분은, 자, 첫 번째, 네, 여기서부터 좀 지나야 되겠지만, 조물의 탓이로다 하는 부분까지예요. 서사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사 부분의 소주제는 감녀와 을려의 대화예요. 또는 여인일과 여인이의 대화입니다. 을려의 대화에 뭐가 있습니까? 대화에 을려의 자책이 나오고 있죠. 이별의 상황에서 을려의 자책이 나타나고 있어요. 스스로를 네, 책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을려가 님과 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님과 이별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저건 소주제처럼 써놓고 한번 시작해보자. 자, 대에 관한 벼각시 본뜻도 한디어이고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뜻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감녀 또는 교과서에 따라서 여인일이죠. 여인일의 어떤 그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해다 저문 날에 누를 보라 가시는 고 하는 부분에서 질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 중에서 겨-각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각시라고 하는 겨-각시의 원관념은 누구냐? 요거의 원관념은 을려입니다. 을려 또는 여인이 을려 또는 여인입니다. 본뜻도 한디어이고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요거 1번으로 하고 아하 여기 보니까 을려 여인이 나타나는 걸로 보니까 아 시적화자가 여성이로구나 해서 대어각시에서 여기에서 시 안에 있는 내 시적화자가 누구이다 여성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현상 배곡경을 어디하여 니별하고 하는 부분인데 자 현상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할 거고요. 이것도 별표 하나 그죠? 감녀의 질문이고요. 그 다음 배곡경은 그냥 밑줄 정도로 정리하고 자 니별은 세모 쳐봅시다. 자, 이 위에다가 좀 정리하면 네 천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천상이라고 하는 건데 네 천상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네 천상으로 되어 있는 요 단어는 적강 모티프라는 것이 문제의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강. 하늘 위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적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강 모티프, 하늘에 고귀한 사람이 지상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 적강 모티프에 담긴 것은 을려 기준으로 할 때 을려는 하늘나라 선녀였어요. 하늘나라 선녀였다라는 점. 그래서 그 하늘나라 선녀가 마치 쫓겨나듯이 이별해서 지상으로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곡경이 나타나는데 이 배곡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임금 옥황상제가 있는 곳 또는 뭡니까 하늘에 어떤 그 제석천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옥황상제가 있는 곳입니다.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도교적인 공간인데 근데 여기서 배곡경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설정을 하면 임금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임금 계신 곳 바로 궁궐이겠죠. 경복궁 같이 떠오르는 그 궁궐이 있을 거예요. 여러 궁궐들이 있는데 그 궁궐, 임금 계신 곳을 나타낸다. 그래서 배곡경은 어찌하여 니별하고 하는데 이 니별하고 하는 부분에서 요거 니별도 별표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시적 상황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했다. 시적 상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해다 저문 날에 해다 저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강적인 이미지죠. 네, 하강적 이미지. 그래서 이 하강적 이미지는 쓸쓸함과 애상감이죠. 네, 을려의 모습이 아마 쓸쓸하거나 또는 슬픈 듯한 애상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다. 누구를 보라 가시난고에서 여기까지가 요 첫 번째 컷에 보이는 요 라인까지가 감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감녀 또는 여인일이죠. 여인일의 질문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둡시다. 그래서 서사 부분이 일단 감녀와 을려의 대화로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감녀와 을려의 대화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일단 감녀, 여인일이 먼저 여인이인 을려에게 대답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이어져서 을려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와 내여이고 내 사설 들어보. 너로구나 해서 내여이고에서 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감녀, 여인 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내여이고에서 여기서의 내는 너로구나 라고 해서 당연히 감녀, 여인 이를 나타낸다. 그래서 감녀, 여인 일. 이걸로 봐서 감녀와 을려, 여인 일과 여인 일은 과거에 만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보 하는 이 부분에서 자, 여기서 이제 좀 컨퍼런스로 적어 놓을까요? 감녀와 을려는 과거에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 있음, 만난 적 있음이라고 좀 체크해야 되죠. 같이 근무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이 얼굴, 이 거덩이 님 괴함즉 한가만한 해서 이 모습과 내 전체적인 모습과 나의 행동이 님이 사랑함직 한가만한 했는데 이 단어도 좀 체크합시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전체적인 형체를 의미하는 단어야. 전체적인 형체. 만약에 사람으로 치자면 요거는 바디에 해당이 되죠. 영어로 좀 써놓을게요. 네, 바디에 해당되는, 몸통에 해당되는 얼굴이에요. 요즘에 쓰고 있는 그 안면부, 목 위에 안면부 그런 거 아니고요. 페이스 개념이 아니라 바디의 개념이고, 거동이 님 괴함즉에서 괴함즉 요건 단어 좀 체크합시다. 자, 괴함즉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형이 괴다라는 뜻인데 이 괴다라고 하는 뜻은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나의 어떤 전체적인 몸매와 행동을 보고 님이 사랑함직할 만한데 자, 어쩐디 날 보시고 어찌 된 일이지, 즉 첫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예로다 여기 실세에서 내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요건 임금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님과 을려겠죠. 님과 을려 또는 여인입니다. 을려, 여인이의 어떤 내 운명적인 만남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너로구나 해서 천생연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서 특별히 여겨주십니다. 너로구나 라고 해서 나를 특별히 아껴주시는데, 자, 나도 님을 믿어서 해서 나도 님을 믿어요. 요것이 바로 충신이 연주지사가 되는 거죠. 연주지사의 성격이 여기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군뜻이 전혀 없어. 그죠? 딴 생각이 전혀 없어서 해서 을려가 하소연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을려가 하소연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곰곰이 보니까 요 사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이야기죠. 자,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다? 바로 이별과 그리움의 내용임을 암시하고 있죠. 쭉 뒤로 조금 더 와보니까 이별의 상황에서 님을 그리워하는 걸로 아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아잉 이론 자기양 뭐 이렇게 해서 막 교태를 부리는 거죠. 끼 부리는 거죠. 속된 말로. 그래서 이래야 교태야 어자라이 굳었던디 자, 이 아양도 부리면서
교태도 부리면서 끼 부리는 거죠. 어지럽게 굴었던지라고 하는 요 내용 전체, 교태라든가 어자라이 어지럽게 굴었던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별의 구체적인 내용이겠죠. 이별의 구체적인 원인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별의 구체적인 자세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별의 구체적인 원인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래야도 했고요. 자, 아양도 풀이고요. 교태도 풀이고요. 어자러이 했어요. 님을 어지럽게 했어요.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보면 마마아리 되옵니다 라고 해서 상소를 올린 거겠죠. 방기신한 낯빛이 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님금께서 자, 낯이라고 하는 건가? 이것은 안면부, 우리 목 위에 얼굴이에요. 페이스, 안면부, 바로 FAC, 페이스고요. 얘와 어찌 다르신고 하는 부분인가요? 자,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얘와 어찌 다르신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님의 사랑이 변한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버전인가요? 그래서 내와 어찌 다르시는 거에서 님의 태도 변합니다. 님의 태도가 달라졌다,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망이야. 사랑이 식었어. 이런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워 생각하고 니러앉아 해요 하니 해서 요거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생각한다는 요 부분 전체는 첫 번째 을려의 행동입니다. 을려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 제시. 그럼 어떠한 정서일까? 걱정과 불안감이죠. 네, 걱정 또는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이 걱정과 관련된 한자 성어가 노심초사 또는 좌불안석, 님이 변한 것 같다는 거니까 불안한 거죠. 좌불안석에 걱정과 두려움이 좀 있는 거겠죠. 자, 일어나 앉아 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해다라고 하는 요 해다라는 건 생각하다, 헤아리다, 깊게 생각하다, 뭐 그 정도 의미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을려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일어나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답이 좀 나왔나? 답이 나왔나요? 한번 좀 볼까요? 어떻게 답을 내리고 있는지. 자, 결국은 자기 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였으니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지은 죄 요거 밑줄치고 별표 쳐야 될 내용이에요. 을려,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였으니라고 해서 이 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운틴, 산입니다. 산. 자, 매라고 하는 것이 뒷부분에서 또 임금님이 먹는 밥, 수라상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뭐다? 네, 바로 산입니다. 산에서 산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서 을려의 태도죠. 별표 2개로 써야 됩니다. 이건요. 을려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인지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할 때 자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자책, 내 탓이요, 자기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책. 다음, 하나리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라고 해서 여기 허물하랴 하는 요 부분이죠. 하랴 요 부분이 일단 서리법이 쓰인 거죠. 네, 서리법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건데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라 원망하며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해서 요거 관련된
한자성어 수원수구입니다. 즉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데 원망하지 않아요.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가실이라고 하는 고려가요에 보면 가실이는 이것과 다르게 님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그래서 송민곡과 가실이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 셔러 풀텨엔이라고 해서 셔러 아까 상황 이별을 직접 제시했던 셔러는 시적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되고 있죠. 정서에 대한 직접적인 제시고 풀어내서 헨이 생각해보니 헤아려보니 자 조물의 탓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주의 탓이로구나 라고 해서 조물의 탓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운명론적 사고죠. 운명론적 태도라든가 사고가 있는 거예요. 운명론적 사고인데 결국 보다 현실에 현실에 크게 원망하거나 반감을 갖지 않는 거죠. 이게 1번이고 다음 2번 하나 더해서 이 조물주의 탓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별의 두 번째 원인이 되는 거죠. 을려가 이야기하는 이별의 두 번째 원인은 팔자소관이에요. 운명이었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감녀와 을려의 대화 중에서 을려가 자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서사의 마지막 부분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서사 첫 부분이죠. 그래서 이별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네, 이것만 기억해도 훌륭하더라고요.